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 15초 39금 증권방송. 오늘은 목요일 날 진행을 좀 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당겨서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그 다음에 네이버의 스톡헌터 증시 카페, 거기서 최근에 그 BGF라고 저희 한번 얘기했었는데, 사실 뭐 무슨 정치인 테마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시장 분야니까 윤석열 테마주로 직접 연관성이 있다면 BGF를 말씀을 드려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기업의 본질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싸고, 그 자료를 이제 가치투자클럽에서 제공을 해줬고, 거기 이제 제가 첨언을 한 게 윤석열 테마라는 이 등장인물 얘기를 해주죠. 그 NAV라고 하는 Net Asset Valuation이 아직도 1조 2천억에 비하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봤던 거고, 거기에 이제 윤석조 회장과 윤석현 회장, 하여튼 뭐 그런 인물들 다 이제 아시죠? 네. 뭐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가치투자클럽 많이 사랑해 주시고, 스톡헌터라는 카페, 네이버 카페도 많이 보시면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매크로 얘기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매크로 얘기는 별건 없는 것 같아요. 별건 없는데, 수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전문 용어긴 한데 이제 2x10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0년물과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 스프레드가 지금 150bp 정도 돼요. 이 150bp라는 수치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이한 벌어짐이야. 그러니까 이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버리면은 넥라인, 그러니까 목에 찬 건데,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냐가 시장을 앞으로 좀 방향을 지어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조금 과하긴 해요. 그러기보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오르진 못하고 있어요. 좀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제 BEI라는 용어를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Break Even Inflation Rat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수치, 이것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BEI 지수인데, BEI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0년물 미국 국채에서 팁스라고 하는 물가 연동체를 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팁스가 미국은 마이너스 0.678 이렇게 될 거예요. 10년물이 1.67이고 거기다가 빼는 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0.678을 해버리면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이너스 때문에 산수를 배운 사람들은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현재 234bp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0년 2x10, 10년물과 2년물의 격차인 150bp보다 월등히 높잖아. 234bp면은 150과 234인데 어느 한쪽이 지금 많이 비싸든지 한쪽이 싸든지 이렇거든. 근데 많이 비싼 거다라고 사람들이 조금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bp의 스프레드가 조금 목에 차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더 오르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당분간은 계속 완화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게 이제 목요일날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새벽에 그 3월달 FOMC 의사록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문 문구지만 sometime 이라는 상당 기간 완화, 상당 기간, 요게 도대체 얼마나 기간이냐, 그 해석이 분분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결론하자면은, 시장의 이 수치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당장 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금리는 좀 싸게 유지될 거야.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릴 거야. 거기에 이제 인프라 부양책도 풀릴 거야. 이게 이제 시장을 버티는 힘이 되고 있어요. 결론하자면은 시장은 크게 걱정할 우려 없다. 그냥 계속 가던 방향으로 간다. 무엇을 찾을 거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지. 비트코인 할 거냐, 주식 할 거냐. 근데 비트코인은 조금 위험한 단계로 온 것 같아요. 이게 정보사항이지만 미국의 이제 주류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뒤에 배경에는 네오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오콘에서 비트코인 자체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이 비트코인을 앞세워서 미국의 달러를 위협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번 때려잡아야 된다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 근데 지금 온통 보면 다 우리 주변에 비트코인들 많이 하죠.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맛보고 밤새도록 걸어놨다가 한 30만 원도 100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벌면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나중에는 이제 빚으로 막 끌고 와서 막 억 단위로 가고 그러다가 한번 와장창 낮아빠지면은 멍 때리는 거지. 그런 거보다는 그 주식시장이 아직도 먹을 게 좀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계속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금요일과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단발적인 이슈지만 이 코로나 지금 커지잖아? 안 끝난단 말이야. 요즘 유행하는 가수 롤린, 브레이브걸스. 롤링이라는 게 계속 무한 반복이잖아. 그 우리 런닝머신 하다 보면 이게 궤도가 계속 빙빙빙빙 돌듯이 코로나가 계속 빙빙빙빙 도는 거지. 700명대까지 다시 올라왔단 말이야. 비하인드적인 거지만 정부가 그냥 좀 4가지로 놓는 게 있어요. 선거는 이미 여당이 졌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졌어. 질 거라고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결과 예측대로 나왔지만 그럼 여기서 이제 뭐랄까 심리를 다시 다잡으려면은 코로나가 위협적으로 있다라는 거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정부한테는 좀 오히려 유리해요. 긴장감을 좀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도 느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도 생기고 그럼 나중에 이제 치료제가 또 나와야 되겠지만 뭐 치료제 하면은 우리 대표적으로는 동국제약, 테이커플라닌, 항생제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네, 임상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발성은 또 작은 기업이지만 프리시전 바이오가 조금 문제 움직일 거예요. 진단키트. 근데 코로나 진단키트 뿐만이 아니라 얘네는 키트들이 많아요. 기업 내용은 좋다고 했잖아. 근데도 주가는 바닥에 있고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자체가 좀 적어서 프리시전 바이오, 그 다음에 동국제약 이렇게 좀 바이오 쪽으로는 좀 보고. 근데 이게 나 혼자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BGF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코인 관련주, 뭐 정치 테마주 이러면 웃기는 거였지만 이제 크라운 샌도 뭐니? 크라운 산도, 크라운 제과 이건 정말 웃긴 희대의 개그지 개그. 같은 타평윤 씨도 아니고 그냥 윤 씨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냈지만 그런 거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알죠? 막대기에 끝을 잡으면은 막대기 툭 떨어지는 거. 끝에 누군가는 잡게 돼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제 얘기는 사실 여기까지. 오늘은 또 게스트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사안들의 이슈거리들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덩어리를 모시겠습니다. 게스트 모셨습니다. 일명 덩어리. 본인 소개는 본인이. 네, 문세윤 닮은 꼴로 굉장히 유명한. 오래간만에 왔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이거 유튜브 한 지 한 1년 됐는데 한 번 했나요? 2번? 3번 정도 한 것 번 같습니다. 좋은 성적이 났었길 바랍니다. 또 저희 매일경제TV 아침 출발 오늘의 증시 보시면은 월, 목, 금요일 날 정경민 차장님이 3번 나오십니다. 하여튼 뭐 좋은 종목들,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주시고 독특한 시각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해주시니까 하나 잡아주신 게 크게는 3개. 3개? 시류하고 맞죠. 그러니까 사실 방산이나 군사적인 거는 뭐 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도 한번 투치려고 반도체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죠? 남중국해에서도 이제 그 9개의 선이 딱 그어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편해요 요즘에. 뭐 김치, 한복, 뭐 PPL부터 해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짜증나지. 그러니까 내 편을 찾아야 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일본으로 선택할 수도 없고 대만도 안 되고. 그러면 딱 제일 적인 게 한국이 좀 뭔가 이렇게 멱살 잡고 바이어잖아요.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겁구나. 그래서 한국을 약간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남아도 좀 찔러보다가 최근에는 호주랑 아주 그러니까 인도, 호주 다 첨예하잖아. 대판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꼬라지를 피는 건데,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은 뭐 경제적인 이슈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군사적인 부분도 분명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군사 여러 가지 이슈는 좀 그렇긴 한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이제 보는 그런 국방, 방산을 보면 굉장히 갖다 붙이기도 좋고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이 첨단 기술의 집합체는 이런 무기를 쓰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가장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네. 모든 첨단 이 기술의 집합체는. 근데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 커져가고 대한민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국방입니다. 국방.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준전시 상황급으로 대한민국이 이 국방 예산을 늘려가고 있고
이제 첨단 무기를 계속 도입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좀 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또 보이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편한 가격대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형님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시각 확장과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까지 안 나가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주가 개선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눈에 보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왜 또 갑자기 밀떡으로 하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미중이지만 네. 북한 쪽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네. 심포조선도에 이제 우리 SLBM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 아시는 이제 밀떡들은 아니더라도 SLBM을 스타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이 떠야 되는데 바지선이 왔다 갔다 하고 테마주로 보는 거고 그냥 그렇죠. 말 그대로 산업으로 보게 되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디서부터 관심 있는 사람이고 어디서부터 밀떡이다 이렇게 구분짓는 게 애매하죠. 뭐 몇 살까지가 오빠고 몇 살부터가 아저씨 뭐 같은 얘기입니다. 아 밀떡을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뭐 새로 나온 신종 떡은 아니고 이건 아직 얘기죠. 네. 네, 밀리터리 덕후. 네, 군사에 굉장히 남자들은 좀 로망이 있고 관심이 많은 무기 체계들이 신기한 게 많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술의 총하니까. 그렇죠. 일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술의 핵심은 다 무기, 네. 그다음에 항공 우주 이런 네. 쪽으로도 다 집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보면 하여튼 뭐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국방 예산이 이제 50조가 넘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월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만들어 쓰는 거, 수입해다 쓰는 거, 그다음에 정비하는 거 이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는 이런 거.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현재 세계 6위권입니다. 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가 인도. 왜 일본이 5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건 경제력까지 감안된 순위다 보니까 오케이. 예, 우리가 6위예요. 근데 육군 전력만 보면 대한민국은 3위권입니다.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데 70년간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은 무슨 국지전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한국은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의 영혼의 얼이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고슴도치 같은 일명 독침 전략을 전체적인 전략으로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니네가 이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건드린 이상 니네들도 호흡기 끼고 평생 누워 있어야 돼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네. 기갑 출신이시죠? 맞습니다. 예, 기갑 쪽에. 저는 이제 조교 쪽에 있다 보니까 이동치로? 그때도 한번 얘기했고.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니 덩치 얘기해서 뭐 인신공격은 아니고. 하여튼 뭐 왜 기갑 얘기를 하면 요런 이제 이 육군 전력에 대해서는 정말 뭐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른바 때만 지산- 하더라도 지산전. 우리 때만 하더라도 주적 개념이 약간 북한 쪽에 좀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배워왔잖아. 주적 개념을 조금 넓혔어요. 그래서 혹자는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사드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발했던 현무라는 미사일, 현무3, 현무4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3는 순항 미사일, 현무4는 탄도 미사일. 근데 그게 실전 배치가 되는 시점이 사드 배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드는 둘째치고 니들의 그 공격 미사일이 한샤댐까지 3,000km 날아가거든요.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는 거기에 오히려 더 기겁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현직 군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종목부터 드리는 게 편하죠. 현대 로템을 바라보셔도 좋겠다라는 로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육군 전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차 전력, 네. 하나는 말씀하셨던 공격형 헬기 전력. 이렇게 전차는 궤도잖아, 궤도. 캐터필러. 캐터필러죠. 그죠. 그러면 미국에도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명이 중장비. 캐터필러죠. 애벌레가 있죠. 네, 사실은 뭔가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 SOC 투자 뭐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중장비가 많이 쓰이잖아. 많이 쓰이죠. 사실 탱크의 기원이 1차 대전 때 맞아. 트랙터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참호 넘으려고 만든 게 탱크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그 중장비랑 똑같습니다. 똑같다 맞습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네. 거기다가 어떤 파워팩, 그러니까 엔진을 달고 어떤 이제 이 공격 능동형으로 달고 어떤 방어가 갖느냐, 요걸 따라서 이제 또 전차가 1세대, 2세대, 3세대, 4대 이렇게 좀 되는데 맞아요. 이 전차는 대한민국 이제 최신 전차가 K2 흑표 전차가 있어요. 네. 그게 세계 3대 전차입니다. 네. 이제 투표 전차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이 전차라는 게 우리나라 지형은 평지보다는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무릎 꿇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꿀렁꿀렁 돼요, 지형이. 그러면은 포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 대포를 발사해야 되는데 이게 꿀렁꿀렁거리면 초점이 안 맞잖아. 밑에는 꿀렁거려도 위가 멈춰 있는 타겟팅했을 때 그게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술이 이제 흑표 전차의 핵심입니다. 네. 서스펜션 내려가듯이 이렇게 맞아. 너무 깊게 들어가면 하는데 현대 로템이 아쉽게도 이제 우리 자동차로는 제로백이 중요한데 전차는 공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갖고 회피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80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한국 엔진이 조금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독일제를 갖다 쓰긴 하는데 어쨌든 흑표 전차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굉장히 한국 무기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만든 무기다 보니까 한국 무기에 대한 신용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정말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한여름에 거의 40도까지 가다가 한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가고 그런데도 우리가 다 작동을 하고 잘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온 얘기는 옛날 K9 자주포. 예, 그게 지금 전 세계의 한 50% 정도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전차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금 수출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현대 로템은 뭐 지금 대만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데 좀 전동차, 기차에 대한 그런 수출 가능성도 좀 높아서 예전과 같은 테마주는 아니다. 헬기 쪽이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우량한 헬기가 하나 있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량한 애는 아파치입니다. 아파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들여와서 무시무시해요. 아파치. 딱 그 로터 있잖아요. 이거 프로펠러. 로터 위에 이제 말하자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레이더하고 비슷한 건데 롱보우 레이더라고 하는 그것만 딱 들고 있다가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라고 하는 미사일이 16발까지 나갑니다. 거의 그 한 발 맞으면 이제 전차 뚜껑 바로 따지거든요. 그 아파치 한 50대 떠 있으면 육군 전력으로서는 뚫을 수 없는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잔당들을 하기 위한 게 LAH라고 해서 한국 항공우주가 이번 이제 실전 배치를 하고 아마 내년부터 서서히 이제 배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H의 또 소형 무인 그 드론을 장착하는 기술을 이제 이스라엘 업체하고 MOU를 했죠. 근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이게 이제 군사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이 직접. 그렇죠. 그러면 그 군사로 개발됐던 거를 민수로 다시 분리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하면은 포뮬러 1이라는 대회가 있잖아요. F1 막 돌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한데 저게 일반 도로에 못 다니거든. 근데 그 포뮬러를 왜 하냐면은 거기에 모든 기술을 다 테스팅 해보고 상용화로 빼내는 거거든. 그래서 군사가 똑같지만 군수용 LH 헬기에 드론을 장착했다라는 것도 왜 크냐면 나중에는 이 드론 기술 때문에 지금 화성에 가 있는 서피어런스 용어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거기에도 헬기 하나 부착했어요. 화성에서 헬기 돌아다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LH는 이제 말하자면 한국은 약간 무기를 플랫폼화하고 해서 개량하고 거기에 이제 무장을 이제 떴다 붙였다. 왜냐면 산이 많고 지형이 이게 전투하기가 진짜 못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큰 거는 아파치가 이제 때려잡고 나머지 이제 잔당들은 LAH라는 이제 헬기. 이게 LAH가 이제 라이트 암 헬리콥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무장, 가벼운 무장 헬기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이제 미들급이고 이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에서 이제 지금 시제기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옛날 수리온에 의해서 거기서 무기 띄어내고 좀 개조하면은 그게 이제 UAM이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우리 전자 오락할 때 비행기 확 가는데 이렇게 뭐 딱 먹으면 뭐가 날라와서 확 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장착되는 거. 네, 뭐 날라와서 붙고 내 분신 같은 조그만한 비행기 와서 붙고 그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군사적인 이런 교류가 상당히 많은데 처지가 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좋아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일하게 정치 색깔이 강해. 독도를 독도라 표시해주고 일본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여튼 그래서 카이가 금요일날 뭐 행사 있지 않아요? 롤아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조립된 기체를 굴려서 뺍니다. 날진 않아요. 나는 거는 내년. 경락고에서 바퀴 굴러 나와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나오겠죠. 근데 롤아웃이 말 그대로 이제 시제기를 KFX 1호기가 나오죠. 뭐 인도네시아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인도네시아 온대요? 왔습니다. 왔어요? 네, 국방장관 왔죠. 국방장 오고 이게 전 세계의 중계 방송이 됩니다. 아마 그러면은 지금 선거 때문에 사실 소란스럽긴 하지만 VIP도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전 세계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를 스텔스기는 아닙니다. 스텔스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최강의 스텔스라고 보는 F-22, F-35, 수호이 50, 지네는 스텔스라고 하는데
인도에서 그냥 이렇게 커다란 새로 다 보였다고 하는 젠 20이라는 중국이 있어요. 그렇죠. 카나드가 이렇게 앞에 날개가 달려있는데 그거를 스텔스라고 그러면 진짜 파리가 세죠. 말도 안 돼요. 근데 어쨌든 KFX가 이제 내일 롤 아웃이 되는데 일단 요거 개발비가 한 8조 맞아. 좀 넘게 들어가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말그대로 끼어들어 그렇지만 카이라는 한국 항공우주를 밸류에이션이라는 가치를 측정할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PER이잖아요. 네.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주가를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카이는 독특하게 투자되는 비용들이 엄청 많아요. 물론 국가의 자원일 나라도 일부도 네. 있지만 그래서 카이는 PER 밸류에이션을 하면 안 되고 IRR 밸류에이션이라 해서 내부 수익률 투자된 동력 그 자원을 뭐 약간 자산 가치 형태로 좀 환원시켜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8조가 넘게 들어갔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작게는 120대, 많게는 한 200대까지도 실전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향후 네. 한 10여 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너무 낡았거든요. 낡았죠. 뭐 F4, F5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 에어리어 88 만화에 나오던 KFX가 이제 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말하자면 구매를 해볼 수도 있으니 좀 견적 좀 줘봐라고 한 수치가 벌써 500대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이제 네네. 뭐 아주 선진국들은 제외하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만 해도 100대가 넘게 인도 100대 넘게 사면 우리 일부 뭐 이전과 왜냐면 기술 이게 이전. 비행기만 딱 파는 게 아니에요. 떴다가 내려오는 거를 1회를 소티라고 하는데 갔다 오면 뭐 연료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비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패키지 그리고 파일럿들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패키지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팔면 시작입니다. 이번에 F-35 우리가 미국에서 40조인가 들어왔는데 업그레이드 하나 하는데 3천억을 내래요. 맞아. 뚜껑 따지죠. 그래서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쨌든 근데 물론 이제 100% 우리 기술은 아니에요. 엔진 같은 거는 GE 걸 GE, 쓰죠. 제네럴 일렉트릭 F-18에 들어가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지만 65%가 국산 기술. 많이 이제 앞에 그 대가리에 이제 저거 들어가잖아. A사 레이더. 레이더. A사 레이더도 그게 미국한테 달라 그랬는데 그게 또 전략 자산이다 보니까 콧방귀도 안 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없는 데서 이렇게 막 뭘 뽑아내가지고 만드는데 되게 잘 만들잖아요. 이게 없는 이런 살림에서. 나는 그 회사에 직접 이해 당사는 없지만 너무 자주 언급하다 보니까 혹여나는 이제 오해를 받으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관여되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4일 날 올해의 종목 하나를 꼽아달라는 방송에서 카이를 꼽았던 이유가 이제 저는 가장 먼저 떠나는 게 KFX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쪽의 이 확장성, 맞아요. 요걸 좀 바라봤던 건데. 장영민 차장이 일단은 화두를 던져줬고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파보니까 너무나 이 회사 네.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근데 주가도 지금은 이제 주가 싸잖아요. 상당 부분 올라왔어요. 근데 뭐 아직 쌉니다. 아직도 4조 원이 안 되죠. 아직 싸요. 근데 이 회사는 제 추측컨대 7조나 8조 원 밸류에이션이 가면은 아마 민수하고 군수를 좀 분리하는 네. 것이 맞다. 그러니까 민수는 우주.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누리호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가서 참관했던. 전라도 고흥에 그 발사대에서 봤는데 이제 그게 거기다가 화약 달고 탄두 달면 미사일이고 그렇죠. 거기에 인공위성을 넣으면 이제 발사체가 되고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국항공우주 또 LIG 넥스원 이런 기술들이 다 이제 접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대한민국 국방부의 별명이 포방부라 그랬잖아요. 6.25 때 탱크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제 한이 돼가지고 한 70% 전력은 하여튼 포입니다. 뭐 쏘면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미사일들을 또 LIG 넥스원 쪽에서 개발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한 5년 정도 전에 영업이익이 뭐 800억, 900억씩 나오다가 이 미사일 뭐 천검, 천궁, 뭐 해궁, 청상호, 홍상 뭐 이런 미사일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연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을 해보시면 매출은 꾸준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라에 그냥 납품을 하는 거니까 매출은 유지가 되죠. 근데 연구 비용이 너무 들다 보니까 뭐 적자도 나고 뭐 작년엔간 또 뭐 100억 남짓 뭐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7조가 넘는 수주잔고를 작년만 해도 1조가 좀 넘었거든요. LIG 넥스원? 넥스원. 올해만 해도 지금 7조가 넘는 또 수주잔고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가도 굉장히 좀
쌉니다. 한때 잘 나갈 땐 12만 원, 13만 원 하다가 이제 뭐 한 4만 원 뭐 주변에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작년 실적 최소 2배 이상은 좀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혼탁해지는 게 아까도 모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무슨 샌도, 크라운스는 산도. 네. 이런 희화되는 것처럼 방산이라는 개념이 너무 대북 이슈로만 딱 묶어가지고 뭐 이벤트만 나오면은 잠깐 반짝했다가 부르륵 사그라들잖아. 근데 모든 기술의 총화가 거기 다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업체들 그 원천 기술 우리가 하다못해 스마트폰의 폴디드 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카메라 카툭튀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폴디드 줌으로 눕혔다고. 근데 그 폴디드 줌의 원천 기술도 이스라엘 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 군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죠? 네, 무기 기술. 밀떡 특집은 하여튼 뭐 길어봤자 이제 넘어가고 이제 종목으로 이미지 개선을 자꾸 하자니. 종목으로 딱 압축드리면 이제 육군 전력 쪽으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 그리고 육군의 헬기 쪽과 KF-X 출고와 또 항공우주 산업을 바라봤을 때 카이. 항공우주 산업.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눈으로 보이는 수치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것이 LIG 넥스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나머지 뭐 이제 뭐 인텔리안텍, 한화 뭐 이런 우주 산업은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그쪽에도 또 제가 관심 많으니까 그거는 2부로 가도록 하고 일단 밀떡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뽑을 수 있는 종목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서 꼭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만 원천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기업이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라운 샌도에 무슨 기술이 있어? 아니 그 회사 주가 띄우려면 비틀어 먹으면은 쿠쿠다스 같은 거 깔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대단한 기술이구나. 거의 뭐 좀 약한 사람 멘탈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잘 부서지죠. 싼도 단단하잖아요. 맛도 많고. 코인 얘기 조금 더 붙이면 저는 코인을 좀 괜찮게 봐요. 괜찮게 보는 이유가 왜 밀떡에 빠진 이유도 제가 관심사는 경제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경제의 역사 뭐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은데 경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전쟁사가 꼭 껴요. 전쟁 시에 막 채권 발행 엄청 하잖아요. 옛날에 전쟁하는 거니까. 옛날에 뭐 근본이 이런 시절에도 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돈 땡겨오고 채권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전쟁의 이후에 경제 상황이 바뀌고 이런 거 분석하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해킹하려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산 채굴된 코인은 또 안 산다는 사람도 있어. 희한한 거지만 그 영국의 통화 단위는 파운드잖아요. 파운드. 파운드 아니고 파운드. 예. 가끔 F랑 P 발음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늙어서 잇몸이 늘어지니까 셉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근대 자본주의 이론이 나온 아담 스미스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이죠. 사실 영국이 뱅킹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뱅킹 시스템이에요, 사실. 근데 스코틀랜드에 가시면 이제 영국의 파운드 돈은 이제 왕관을 이렇게 쓰고 계시죠,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근데 스코틀랜드에 가시면 각 은행마다 돈이 발권이 됩니다. 은행마다 지폐가 달라요. 그 이유가 이제 옛날에는 근본이제 쓸 때는 파운드가 무게 단위잖아요. 뭐 한 0.5kg 좀 안 될 거예요. 그거를 갖다 주면 그만큼의 뭔가를 발행을 해주면서 이제 현대 자본주의 이 지폐 화폐가 좀 시작되는 아주 가속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코인에서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알트코인하고 뭐 정체가 모르는 이런 코인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몇몇 코인들은 현금 등가의 원칙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페이코인, 밀크 이런 것들이. 페이코인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날이 만들고 발행을 한 건데 다날 자회사 중에 달콤커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행사를 해요. 1페이코인에 커피 세트 하나. 네. 테슬라가 비트코인 뭐 7천 1 비트코인에 뭐 예를 들어서 모델 X 한 달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이죠. 그렇죠? 모델 X가 지금 사실 우리 원화로 한 1억 2천에서 그렇죠. 얼마 되지만 그러면 1억 2천을 간다는 모델 Y라고 하죠. 모델 Y. 보급형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 굉장히 그 하방 경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날에서 발행했던 그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BBQ 같은 게 1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50% 할인을 해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럼 BBQ가 이게 이제 정 차장의 개념은 되게 좋고 참신한데 결제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전산으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거죠. 지갑이고 원래지만 그 시스템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거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죠. 그치. 거래가 되는
상품권의 개념인데 지금은 밸류가 없잖아요. 코인에. 원래 상품권이라면 사실은 신세계나 뭐 이런 유통업체들 그다음에 구두 상품권도 네. 있잖아.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할 때 그만큼의 뭔가를 쟁여놔야 돼. 이게 그렇죠. 상식이지. 그렇죠. 부채 잡아놔야 돼. 그렇게 안 하거든. 그냥 신용 창출처럼 해버리는데, 근데 상품권은 사실 요즘 디지털화돼서 뭐 카카오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뭐 신물이란 종이 쪼가리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두방에 가면은 이제 할인. 거시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약간의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날도 있고 이제 밀크라는 거는 이제 야놀자, 숙박 거기에 따라서 또 결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가치가 부여된다면 조금 달라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밸류가 없는 코인들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현물의 등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저는 코인의 미래는 너무 어둡지만은 않다. 뭐 지금 네. 나오는 현상은 좀 이해는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뭐 한 3%까지 올랐다. 그런데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세상은 이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요즘 금리 올라가도 큰 상관없이 가잖아요. 지금 워낙 네.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코인 시장은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괜히 그 두나무가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이 지금 결정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죠. 안 됐죠. 네, 아직은 안 절차를 밟아야잖아요. 요즘 쿠팡 때문에 이제 유행처럼 좀 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이 넘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밸류에이션 해주는 게 또 좋기도 하죠. 지금 당장 이익이 나진 않지만 이 매출액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하면서 쿠팡을 밸류에이션 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는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퇴짜인데 그러면 미국 가서 상장하면 여러 가지 전시 효과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한국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왠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15조입니다. 그러면 왠지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미국에 상장하려는 그런 테마의 어떤 흐름은 유지되지 않을까. 기업은 다날 네. 땅을 치고 좀 이제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뭐지? 데브 시스터즈 같은 아, 거는 대부 게임. 나와서 게임주 좀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체는 다 해놓고 그런 거 하나 못 집어들인 게 정말 좀 죄스러울 약간 부채의식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대부 시스템은 왜 올라온 거야? 조금 우아하게 말하면 지적 재산권, IP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IP의 힘은 예전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 한 10대, 20대 뭐 이렇게 학생들 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이 PC나 모바일로 그냥 싸게 그냥 돈 안 내고 이렇게 게임을 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과금 체계를 갖고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을 뺏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새롭게 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얼레벌레 게임 하던 게 이제 약간 지불 능력도 생기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게임을 모바일로 즐기면서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리니지도 PC 게임으로 할 때랑 모바일로 할 때랑 몇 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 매출의 차이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과금 능력이 생기고 과거의 향수를 즐기고 이런 것도 모바일로 하고 또 자존감을 이런 걸로 또 나타내고 얼마 전에 NC소프트 하락할 때 보니까는 최고 과금료는 8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40억 뭐 이렇게 지른 사람들은 뭐 명함도 못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NC소프트가 좀 그런 자본이 있긴 있었는데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쿠키런 킹덤이라는 단일 게임 하나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텐베거가 난 거죠. 10,000원대에서 10만 원을 찍고 지금 그래도 한 8만 원, 9만 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형사의 대형 게임들이 정말 많은 마케팅과 기획과 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중박 정도를 노리고 들어가는 중소형 게임사가 제가 1년 전에 이 개볼루션이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순위 나오는 거. 거기서 한 5위권 이상을 딱 찍으면 그날 바로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그 순위가 잘 유지되는 그런 게 나오면 또 갑니다. 상한가. 그런 것들이 요즘 시장에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판호가 뚫리거나 뭐 대작 게임 이런 게 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봤던 거고 이런 중소형 게임사들의 한계는 뭐냐면 뭔가 좀 큰 이슈가 있으면 출시 시기를 미뤄버려요 뒤로.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 정도에 이제 룽투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밀리다가 이번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드디어 이제 블레스 이터널이라는 이제 게임을 론칭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기대되는 또 IP고 최근에 그런 걸 좀 선반영돼서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서메이지라는 또 작은 게임사가 하나 있어요. 한번 휘청거리지 않았었나? 그게 관리 종목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원래 이제 게임사는 한 2, 3년 막
쏟아붓기 때문에 뭐 실적이 진짜 뭐 개차반으로 나오죠. 근데 하나만 딱 성공하면은 몇 년간의 개발비를 다 뽑아먹고 매일 억 단위의 매출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메이지가 올라오는 거는 데카론이라는 게임 IP를 가지고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는데 놀랍습니다. 진짜 저는 넷게임즈의 V4가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래픽도 좋고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능가하는 수준으로 그래픽과 어떤 타격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4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그 이슈로 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중소형 게임사는 뭐 서메이지, 룸투코리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거리가 남아 있다. 근데 이제 대형 게임사는 내일 나오는 게 이제 웹젠의 중국 버전 전민기적이 있고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100년 전쟁이 4월 말 5월 초에 있고 5월 초에 또 NC 소프트의 불속 블레이드 앤 소울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말쯤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는 게 또 이렇게 줄줄이 좀 있는데 이런 대형사들의 어떤 주가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만 좀 못한 것 같고 기대되는 거는 이제 크래프톤의 상장이죠. 좀 식상하긴 한데 신선함은 떨어져. 하도 많이 얘기했고. 딱 하나여서 게임이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치. 확장성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좀 중소형 게임사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서메이지나 룸투 코리아 좀 이렇게 좀 작게 좀 매매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밀떡 여기서 스피노프를 해가지고 항공 우주 쪽으로 제가 한번 그럼 다음 주에 2탄 합시다. 네. 다음 주에 2탄 하는 걸로. 네. 섭외 완료. 섭외 완료. 끝났네. 네. 다음 주에 우리 덩어리 씨가 한 번 더 나와주기로.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네. 정경민 차장에 대한 댓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에 대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